RG 1.93 개정 1판은 2012년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발행한 전력원 가용성 규제 지침입니다. GDC는 일반 설계 기준을 뜻하며 원전 안전 설계가 만족해야 하는 기본 설계 요건입니다. TSO는 송전계통 운영자를 뜻하며 발전소 외부 송전망의 상태와 전압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이 지침의 핵심은 운전 중 가용 전력원이 기술 규격의 제한 조건에서 요구하는 수량보다 줄어든 경우 발전소가 계속 운전할 수 있는지, 어느 시간 안에 복구해야 하는지, 복구하지 못하면 어떤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전력원 부족은 단순히 고장난 전원수를 세는 문제가 아닙니다. 손해 전원과 소해 전원, 송전망 상태, 기술 규격 제한 조건, 정비 위험 평가, 전력망 신뢰도, 소해 전원 상실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RG 1.93은 전력계통 열화 상태를 운전 위험, 정지 위험, 복구 가능성, 기술 규격 완료 시간이라는 하나의 판단 구조로 묶어 설명합니다. 제한 조건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설비의 최저 기능 수행 능력 또는 성능 수준을 의미합니다. GDC 17은 손해 전력 계통과 소해 전원 계통이 안전 중요 구조물, 계통, 기기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전력 계통 설계 기준입니다. TSO는 송전계통 운영자로 원전의 소해 전원 운전 가능성 판단에서 송전망 상태와 계통 전압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결국 이 지침의 초점은 전력원 부족 상태에서 무조건 정지하거나 무조건 계속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전력원의 기능, 수행 능력과 송전망 조건을 근거로 합리적인 시간 안에 복구 또는 정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RG 1.93 개정 1판은 전력원이 기술 규격 제한 조건의 요구 수량보다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 지속, 복구, 정지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수용 지침입니다. 뉴레그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발행하는 기술보고서 계열을 뜻합니다. ADAMS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전자문서, 접근 및 관리 시스템입니다. 적용 대상은 단일 호기 원자력발전소와 다중 호기 원자력발전소 모두입니다. 여기서 다중 호기는 둘 이상의 원자로가 같은 부지에 설치되어 전력계통이나 보조계통을 일부 공유할 수 있는 발전소를 의미합니다. RG 1.93은 뉴레그 1430부터 뉴레그 1434까지의 개선형 표준기술 규격 체계와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레그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발행하는 기술보고서 계열이며 개선형 표준기술 규격은 원전 운전 조건, 제한 조건, 요구 조치, 완료 시간을 표준화하여 정리한 문서 체계입니다. 개정 0판에서 사용되던 계속운전 완료시간 개념은 개선형 표준기술 규격의 요구 조치와 완료시간 구조에 반영되었습니다. 개정 1판은 여기에 더해 전력망 신뢰도와 운전 가능성 판단을 더욱 명확히 다룹니다. 문서 식별정보에는 ADAMS 문서번호 ML0905555661, 규제분석 ML1018706610, 공개의견 응답 ML0905555693, 초안 지침 DG1244가 포함됩니다. ADAMS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문서관리 시스템이고 DG는 최종 규제 지침으로 확정되기 전에 초안 지침을 뜻합니다. 전체적으로 RG 1.93은 규제 지침의 법적 지위, 전력계통 열화 수준, 수준별 허용 운전 시간, 복구와 정지 판단, 적용 방식, 그리고 소급적 규제 변경 한계를 함께 설명합니다. 소급적 규제 변경은 기존 인허가 시설에 사후적으로 새로운 규제 요건이나 설계 변경을 부과하는 문제를 뜻하므로 이 지침의 적용 범위를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TEN-CFR 50.36-2호는 원자력발전소 기술 규격의 제한 조건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제한 조건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설비가 최소한 어떤 기능, 수행 능력이나 성능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한 운전 기준입니다. 원자로가 이 제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면허 소지자는 원자로를 정지하거나 기술 규격이 허용하는 보정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RG 1.93은 전력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기술 규격이 허용하는 계속운전 시간과 조치의 논리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력원이 하나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정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아있는 전력원의 신뢰도, 가용성, 용량, 기능 수행 능력, 전력망 상태, 추가 열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력원 부족 상태에서 즉시 정지가 항상 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발전소 정지는 송전망의 전력 흐름을 바꾸고 특정 조건에서는 정지 후 소외전원 전압 저하나 전력망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력원 부족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면 고장 노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G 1.93은 계속운전 위험과 정지 위험을 기술 규격의 제한 조건 안에서 균형 있게 비교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시설이 GDC 17 기준으로 인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전소의 갱신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포함된 적용 설계 기준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갱신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는 발전소의 실제 인허가 기준과 설계 기준을 반영하는 핵심 문서이므로 전력원 운전 가능성 판단에서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GDC 17은 원자력 발전소 전력 계통의 가장 중요한 일반 설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안전중요 구조물 계통 기기가 기능할 수 있도록 손해 전력 계통과 소외 전원계를 모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손해 전력 계통은 발전소 내부에 설치된 비상 디젤 발전기, 배터리, 직류 전원, 배전 계통 등을 포함하고 소외 전원계는 송전망에서 발전소 손해 배전 계통으로 공급되는 외부 전원을 의미합니다. 각 전력 계통은 다른 계통이 기능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도 예상 운전과도 현상에서 허용 연료 설계 한계와 원자로 냉각제 압력 경계 설계 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심 냉각, 경납 건전성, 기타 필수 안전 기능을 유지할 충분한 용량과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배터리를 포함한 손해 전원과 손해 배전 계통은 단일 고장을 가정해도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 다중성, 시험성을 가져야 합니다. 단일 고장은 하나의 구성품이나 계통 부분이 고장나더라도 필수 안전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자력 안전 설계의 기본 가정입니다. 소외 전원은 두 개의 물리적으로 독립된 회로로 제공되어야 하며 공통 개폐소 사용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 출력 상실, 송전망 상실, 손해 전력 공급원 상실이 서로 연계되어 나머지 전력 공급원까지 동시에 상실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요구는 전력계통 설계가 단순한 전기설비, 설계가 아니라 사고 완화 능력을 보장하는 안전 설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GL2006-02는 전력망 신뢰도와 소외전원 운전 가능성 문제를 다룬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일반 서한입니다. GL은 제네릭 레터, 즉 여러 면허 소지자에게 공통 규제 현안을 전달하는 일반 서한을 뜻합니다. 일반 서한은 여러 면허 소지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제 현안이나 정보 요청을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이 일반 서한에서 규제기관이 확인하려 한 핵심은 원자력 발전소, 송전계통 운영자, 독립계통 운영자, 신뢰도 조정자 사이의 통신 절차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입니다. 송전계통 운영자는 송전부하 흐름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계통 상태를 감시하고 소외전원 운전 가능성 판단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정비위험 평가에서 발전소와 송전계통 운영자 사이의 통신 절차, 그리고 계통 분석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외 전원은 단순히 발전소 밖에서 들어오는 케이블이나 변압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외 전원은 광역 송전망의 전압 안정도, 송전선 상태, 발전기 탈락, 송전망 우발 상황과 직접 연결됩니다. 발전소 출력 상실이나 송전망 우발 상황은 소외 전원 전압을 부족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운전원은 전력망 상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TEN-CFR 50.25는 정비 규칙으로 불리며 정비 활동이 발전소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전력망 위험에 민감한 정비를 수행하기 전에는 이 정비 위험 평가 안에서 전력망 신뢰도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정비 일정을 조정하거나 보상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RG 1.93은 10CFR 파트 50과 관련된 정보 수집 요건을 포함하며 해당 정보 수집은 OMP 관리번호 31550-0011로 승인된 범위 안에 있습니다. OMB는 미국 예산관리국을 뜻하며 연방기관의 정보 수집 부담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OMB는 미국 예산관리국이며 연방기관이 대중이나 규제 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 행정적 부담이 적절한지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유효한 OMB 관리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정보 수집 요구를 수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도 그러한 정보 수집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규제기관의 정보 요청도 행정정보수집 감축법 체계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RG 1.93은 의회 검토법상 규칙로 판정되었지만 주요 규칙은 아니며 OMB가 그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의회검토법은 연방기관의 규칙이 의회 검토 대상이 되는지를 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규제 지침은 규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규제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항상 법적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제 지침에 제시된 방법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규정 준수를 판단할 때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은 허가 발급이나 면허 유지에 필요한 위원회의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의 절은 전력망 상실, 운전 제한, 전력계통 열화 수준을 해석하기 위한 기술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RG 1.93 개정 1파는 단순히 전력원이 몇 개 남았는지를 세는 지침이 아니라 손해전원과 소해전원 사이의 기능적 관계, 송전망 신뢰도, 정지 위험, 정비 위험, 기술 규격 완료 시간을 함께 고려하는 운전 판단 지침입니다. 전력원 가용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GDC-17입니다. GDC-17은 전력계통이 안전중요 구조물, 계통, 기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소해전원은 발전소 박송전망에서 공급되는 전원이고 손해전원은 비상디젤 발전기나 배터리처럼 발전소 내부에서 안전기능을 지원하는 전원입니다. N-1 우발 상황은 발전기, 송전선, 변압기 같은 단일 구성요소가 예기치 않게 상실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전력망에서 하나의 주요 구성요소가 상실되더라도 소해전원 기능이 허용 수준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조건은 이 모든 판단의 운전상 기준이며 전력계통이 제한 조건보다 낮은 상태로 열화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복구하거나 정지해야 합니다. 소해전원 상실 판단은 GDC-17과 발전소별 인허가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GDC-17은 손해 전력계통과 소해 전원 계통에 대한 기본 설계 기준을 제공하지만 GDC 기반으로 직접 인허가 되지 않은 발전소는 갱신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포함된 적용 설계 기준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운전 중 기술 규격은 소해 전원 계통의 운전 가능성을 제한 조건의 일부로 요구합니다. 소해 전원이 운전 불능인 경우에는 기술 규격이 요구하는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운전 가능성은 단순히 차단기가 닫혀 있거나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상 운전 중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발전소 정지나 송전망 우발 상황 이후에도 요구 전압과 용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원은 정상 운전 중 전력 공급 능력뿐 아니라 발전소 정지 또는 송전 우발 상황 이후 소해전원 상실이나 부적절 전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파악해야 합니다. 소해전원 계통이 정상운전 또는 호기정지 후 요구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면 면허 소지자는 그 소해전원계열 운전불능으로 선언하고 발전소 기술 규격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송전망은 소해전원 계통의 실제 전원입니다. 따라서 송전망 상태는 소해전원 운전 가능성 판단의 직접 입력입니다. 전력망 운영 정보 없이 발전소 내부 전기 설비만 보고 소해전원 운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10CFR 50.29의 정비규칙은 정비활동 전에 위험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RG 1.93은 이 위험평가 안에서 전력망 신뢰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전력망 위험에 민감한 정비를 시작하기 전에는 송전계통 운영자와 협의하여 두 개의 소외전원 회로가 운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 중 전력망 신뢰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면 면허 소지자는 해당 정비를 재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전 안전에서 정비 일정은 단순한 작업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안전 개통의 여유와 전체 위험을 좌우하는 운전관리 요소입니다. 전력망 신뢰도가 저하된 상태에서도 불가피하게 정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체 설비 보호 조치와 보상 조치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보상 조치는 설비가 정상 상태가 아닐 때 임시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적용하는 운전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의미합니다. 정비 중에는 전력망 상태가 계속 변할 수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소 운전원과 송전계통 운영자 사이의 사전 통신뿐 아니라 주기적 통신도 필요합니다. 이 통신은 소외전원 전압, 송전망 오발 상황, 발전소 출력 상실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 정비로 인한 위험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GL2006-02에 대한 응답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부지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송전계통 운영자는 송전계통 구성요소의 상실이나 불가용성이 전력망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발전기, 송전선, 변압기 등 주요 구성요소의 오발 상실이 원전 소외전원 전압과 송전망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송전계통은 일반적으로 여러 오발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운영됩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주변 송전계통이 더 이상 발전소 전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운전원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원전의 전기 출력이 상실되면 지역 전력망의 전력 흐름이 급격히 변할 수 있고 이 변화가 다시 소외전원 전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N-1 오발 상황은 발전기, 송전선, 변압기 같은 단일 구성요소가 예기치 않게 고장나거나 불가용해지는 상황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운전원은 위험 중요 설비를 운전 정지하기 전에 전력망 상태를 파악하고 설비가 정비나 시험으로 불가용 상태인 동안에도 전력망 상태를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송전계통 운영자와의 통신에는 원자력발전소 전기 출력 상실이 지역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 발전소 정지 가능성, 소외전원 상실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이나 송전망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원전 내부의 전기설비 관리와 광역 송전망 운용을 연결하는 안전관리 절차입니다. 수동형 설계와 진화형 설계는 전력원 부족 상태의 위험 구조가 기존 원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RTNSS는 비안전계 규제 처리를 뜻하며 위험 중요 비안전 계통을 규제적으로 어떻게 다룰지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AP1000은 수동형 안전계통을 특징으로 하는 가압경수로 설계입니다. 수동형 안전 관련 개요로 노심냉각과 경납건전성을 유지하는 설계는 여러 전력원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1000 같은 수동형 원전 설계는 노심냉각과 경납건전성에서 수동적 열제거 원리를 활용하므로 일부 안전기능은 소외전원 의존도가 낮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수동형 안전 관련계는 밸브 작동이나 관련 계측을 위해 외부 교류 전원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전원이 없는 경우에도 비안전 관련 손해 비상디젤 발전기는 중요한 발전소 기능을 위해 가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외전원 개통 또는 비상디젤 발전기가 운전 불능이면 합리적 시간 안에 복구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3개 또는 4개의 안전 계열을 가진 진화형 원전은 손해 전력 계통의 초과 다중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발전소에서는 요구되는 손해 전력원 상실에 적용되는 제한이 RG 1.93의 일반 권고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 다중성, 전력 계통 구조, 기술 규격 설계 차이는 발전소별로 평가해야 합니다. RTNSS는 비안전계 규제 처리를 뜻합니다. 수동형 설계나 진화형 설계에서 비안전 계통이 위험 중요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계통은 규제감독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유형이 달라질수록 단순한 전력원 개수보다
실제 기능, 의존관계와 위험 기여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운전 제한은 전력원 부족 상태에서 계속 운전과 정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전제를 제공합니다. 첫째, 발전소는 기술 규격의 제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정해진 요구 조치와 완료 시간을 따라야 합니다. 제한 조건을 벗어난 상태가 자동으로 즉시 정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용된 시간 안에 복구하거나 정해진 정지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남아있는 전력원의 신뢰도와 가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외전원이 하나 부족한 경우에도 남은 소외전원 회로가 송전망의 단일 오발 상황을 견딜 수 있는지, 손해전원이 하나 부족한 경우에도 남은 비상전원이 공통원인 고장에 취약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복구 실패 시에는 질서 있는 정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질서 있는 정지는 발전소를 안전한 운전 모드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절차이며 정지 자체가 전력망 불안정이나 추가 안전기능 상실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 제한은 단순한 시간 제한표가 아니라 남은 전력원의 상태 평가, 송전망 조건, 정비 위험, 공통원인 고장 가능성, 복구 가능성, 정지 위험을 종합하는 운전 판단 체계입니다. 전력계통 열화 수준은 전력원이 기술 규격 제한 조건에서 요구하는 수량보다 부족해진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는 교류 전원, 직류 전원, 비상 디젤 발전기, 변환 장치의 부족 상태를 구분하여 계속운전 가능 시간과 복구 실패 시 조치를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류 전원은 발전소의 대형 안전기기와 전동기 부하를 구동하는 전력원입니다. 직류 전원은 보호 계정기, 제어 회로, 계측 제어, 차단기 제어처럼 안전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어 전원을 제공합니다. 변환 장치는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변환하여 계측, 제어 계통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비상 디젤 발전기는 소외 전원이 상실되었을 때 손해 교류 전원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안전 관련 전력원입니다. 전력원 열화 수준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비상 디젤 발전기가 몇 대 남았는지뿐 아니라 소외 전원 회로와 손해 배전 모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남은 전원이 각 안전 계열을 독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RG 1.93은 열화 수준을 7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소외 교류 전원 하나 부족, 손해 교류 전원 하나 부족, 소외 교류 전원 둘 부족, 소외와 손해 교류 전원 각각 하나 부족, 손해 교류 전원 둘 부족, 손해 직류 전원 하나 부족, 변환 장치 하나 부족이 주요 분류입니다. 각 단계는 위험 특성이 다르므로 허용 운전 시간과 복구 실패 시 조치도 다르게 정해집니다. 열화 수준 1은 요구되는 소외 교류 전원 하나가 불가용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소외 교류 전원계의 다중성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남아있는 전력원의 가용성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출력 운전을 계속할 수 있지만 계통이 기술 규격 제한 조건보다 낮은 수준으로 열화되었으므로 계속 운전 시간은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외 교류 전원은 손해 교류 전원보다 가용성과 신뢰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소외 전원이 심각한 결빙 폭풍, 산불, 광역 송전망 고장 같은 넓은 범위의 사건으로 상실된 경우에는 위험 특성이 훨씬 커집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빠른 복구 능력 상실, 남은 소외 전원 회로의 공통원인 취약성, 다수 발전기 정지 확률 증가, 소외 전원 기능 수행 능력 저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두 번째 소외 교류 전원이 영향을 받지 않은 송전 경로, 지중선 또는 독특한 설계 특성을 통해 공통원인 고장에 덜 취약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공통원인 고장은 같은 원인으로 여러 계통이나 장비가 동시에 기능을 잃는 고장입니다. 전력망 외부 위협이 원인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소외 전원도 같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화 수준 2는 안전정지 또는 사건 하나에 필요한 손해 교류 전원 하나가 불가용인 상태입니다. 단일 호기에서는 보통 비상 디젤 발전기 하나가 운전 불능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중 호기에서 손해 교류 전원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손해 전원이 두 호기의 사건 하나 요구를 동시에 만족할 용량을 갖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사건 하나용 손해 교류 전원의 다중성 상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GDC-17의 의도는 즉시 정지로 인한 정지 과도 상태의 위험을 피하면서도 전력계통 열화 상태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기술 규격 완료 시간 안에 손해 교류 전원을 복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남아있는 소해 전원이 발전소 정지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원 하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지를 수행하면 정지 과도 상태와 전력 수요 변화가 발생하므로 남은 소해 전원의 전압과 용량이 충분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상 디젤 발전기는 소해 전원 상실 시 안전계통의 교류 전원을 공급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하나가 운전 불능일 때는 남은 비상 디젤 발전기의 공통원인 고장 가능성, 시험 상태, 정비 상태, 연료와 냉각계통 상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화 수준 3은 소해 전원 계통이 안전정지와 사건 하나에 사용할 수 없거나 호기 정지 또는 정지에 따른 발전 상실을 고려하면 요구 기능을 수행할 기능 수행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해 전원 전부 상실에 해당하지만 손해 교류 계통은 열화되지 않은 상태로 가정됩니다. 소해 전원은 정상적으로는 높은 가용성을 가지지만 이 상태에서는 발전소가 송전망으로부터 필요한 전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복된 손해 교류 전력 계통이 남아있다면 특정 단일 모선 고장이나 개폐 고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매우 짧은 기간의 계속 운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열화 수준의 원인은 두 소해 전원 회로의 상실, 전력망 상실, 송전계통 운영자의 실시간 우발 상황 분석에서 예측된 정지 후 부적절 전압 또는 소해 전원이 안전정지와 비상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기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지 후 부적절 전압은 발전소가 정지하면서 전력망 전력 흐름이 바뀐 뒤 소해 전원 전압이 안전계통 요구 전압보다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소해 전원 상실과 냉각제 상실 사고의 동시 발생은 설계 기준 사고로 상정됩니다. 그러므로 손해 교류 전원이 독립적으로 운전 가능하고 대체 전원 계열로 작동할 수 있으면 짧은 계속 운전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전력망 의존성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므로 복구 가능성과 정지 조치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열화 수준사는 소해 교류 전원과 손해 교류 전원 모두에서 개별 다중성이 상실된 복합 열화 상태입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전력원이 남아있으므로 표면적으로는 전체 소해 전원 상실 상태보다 안전성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험은 배전 구성과 전원 계열 연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일 모선 고장 또는 개폐 고장 취약성이 이 장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비상전력 배전 모선이 유일하게 남은 소해 전원 회로 또는 유일하게 남은 손해 교류 전원으로부터 전원을 받는 구조라면 그 모선의 고장 하나가 해당 전력원의 비상 교류 전력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소해 전원과 손해 전원이 한 안전 계열에만 가용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모선 고장 하나로 비상 전력이 모두 불가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다른 종류의 전원이 하나씩 남아있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열화 수준의 기술 규격 완료 시간은 열화 수준 3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됩니다. 이는 복합 열화 상태에서 단일 고장이 전체 비상전력 기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원은 남아있는 전력원의 독립성, 모선 구성, 개폐장치 상태, 후속 고장 취약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열화 수준 5는 손해 교류 전력 계통이 소해 전원 상실 시 안전정지를 지원하지 못하고 사고 영향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단일 호기에서는 보통 두 비상 디젤 발전기가 모두 운전 불능인 상황을 뜻합니다. 다중 호기에서 손해 교류 전원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손해 전원이 한 호기의 사건 하나와 다른 호기의 안전정지를 동시에 지원할 용량을 갖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소외전원 계통이 사실상 유일한 교류전원입니다. 따라서 계속운전 위험과 즉시 제어된 정지의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 즉시 정지는 전력망 불안정을 유발하여 전체 교류전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주의한 발전기 정지도 전체 교류전원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호기정지 가능 작업은 중지해야 하며 운전 시간은 극히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비상 디젤 발전기가 모두 불가용한 상태에서는 소외전원 상실 하나가 곧 안전 관련 교류전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발전소는 빠른 복구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력망 안정성 확인, 소외전원 전압 감시, 송전계통 운영자와의 긴밀한 통신, 불필요한 정비와 시험 중지, 정지 유발 가능 작업의 제한이 핵심입니다. 즉, 계속운전 여부는 기술 규격 허용 시간 안에서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열화 수준 6은 가용 직류 전원이 요구되는 다중성을 갖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남은 직류 계열은 안전정지와 사건 하나 기능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류 전원은 차단기 제어, 보호개정기, 계측 제어, 비상조작 논리와 같은 안전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후속 손해 교류 또는 직류계 열화는 발전소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으므로 계속운전 시간은 제한됩니다. AP1000 같은 수동형 설계는 노심냉각과 경납 건전성에 직류계통을 크게 의존하며 일반적으로 72시간 지속 배터리를 전제로 합니다. 정지 중에는 직류계 기능을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직류전원 부족 상태에서 계측과 제어가 약화되면 실제 안전계통이 남아있더라도 운전원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열화 수준 7은 안전 관련 배터리에서 120V 또는 125V 안전 관련 모선으로 전력을 변환 전달하는 변환장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변환장치는 직류전원을 필요한 교류 또는 제어전원 형태로 바꾸어 계측 제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남은 변환장치 계열은 원자로 정지 방지에 필요한 완전한 기능 수행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변환장치의 후속 단일 고장은 원자로 정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계속운전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영향받은 변환장치가 허용시간 안에 복구되면 제한 없는 운전을 재개할 수 있지만 복구되지 않으면 질서 있는 정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규제 입장 절은 전력원 부족 상태별 계속운전 조건, 완료 시간, 복구 실패 시 정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NUC 계열 표준은 원전과 송전계통 사이의 정보 교환과 인터페이스 조정을 다루는 전력 신뢰도 표준입니다. RG 1.93 개정 18은 전력원이 기술 규격 제한 조건보다 적은 상태에서도 원전이 수용 가능한 안전 운전 모드에 있도록 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절의 핵심은 기술 규격의 요구 조치와 완료 시간입니다. 기술 규격은 발전소별 운전면허의 일부로서 특정 설비가 운전 불능이 되었을 때 얼마 동안 출력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복구하지 못하면 어떤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NUC 001-2는 원자력 발전소와 송전계통 사이의 인터페이스 조정을 다루는 북미 전력 신뢰도 표준입니다. 송전계통 운영자는 소외전원 전압, 송전망 우발 상황, 정지 후 전압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발전소 운전원은 이를 기술 규격 운전 가능성 판단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절에서 설명하는 7가지 열화 수준은 모두 이 원칙 아래에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규제 입장 절은 단순히 허용 시간을 외우기 위한 표가 아니라 발전소별 기술 규격, 전력망 신뢰도, 전력원 기능 수행 능력, 복구 가능성, 정지 위험을 연결하는 실무 판단 절차입니다. 각 규제 입장의 목적은 가용 전력원이 기술 규격 제한 조건보다 적을 때도 원자력 발전소가 수용 가능한 안전 운전 모드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규제 입장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특정 규제 요건을 만족하는 수용 가능한 접근법으로 제시하는 입장입니다. 계속운전을 재개하려면 복구된 전력원의 기능 수행 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비를 다시 연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압, 용량, 보호 기능, 자동 기동 기능, 부하 공급 능력처럼 해당 전력원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열화 수준에서 출력 운전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남은 전력원의 신뢰도, 가용성, 기능 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비 활동은 전력 계통을 더 열화시키거나 발전소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전력원 부족 상태에서 추가 정비를 수행하면 안전 여유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비 위험 평가와 운전 허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각 발전소별 기술 규격의 제한 조건 요구 조치와 완료 시간은 계속 만족해야 합니다. 정비 또는 감시 시험 활동은 10CFR 50.65의 정비 규칙 준수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RG 1.93의 지침과 발전소별 기술 규격 사이에 완료 시간 불일치가 있으면 발전소별 기술 규격이 우선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운전원은 안전 운전과 정지를 보장하기 위해 NERC 표준 NUC 001-2의 개통연계 요건을 참조해야 합니다. NERC는 북미전력 신뢰도 기관을 뜻하며 송전망 신뢰도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NERC는 북미전력 신뢰도 기관이며 송전망 신뢰도와 개통 운영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NUC 001-2는 원자력 발전소와 송전 주체 사이의 정보 교환과 인터페이스 조정을 다루는 표준입니다. 온라인 전력망 분석 도구가 예측한 정지 후 전압의 정확도와 보수성은 실제 정지 이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망 모델은 예측 도구이므로 실제 발전소 정지 후 전압 변화와 비교하여 모델의 보수성과 정확성을 계속 검증해야 합니다. 송전계통 운영자가 발전소 정지가 부적절한 소외전원 정지 후 전압을 만들 것이라고 통보하면 발전소 운전원은 기술 규격 관련 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송전계통 운영자가 소외전원 전압을 발전소 설계 요건보다 낮게 만들 수 있는 송전망 우발 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기술 규격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단순한 전력계통 운전관리 절차가 아닙니다. 제한 조건 운전 가능성 판단과 발전소 정지 결정에 직접 연결되는 규제적 판단 구조입니다. 즉, 송전망 정보는 원전 안전운전 판단의 외부 참고 자료가 아니라 소외전원 운전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입력입니다. 규제 입장 1은 소외 교류전원 하나가 부족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 전력망의 기능, 수행 능력과 예비력이 충분하여 후속 단일 고장이 소외전원 전부 상실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고려할 단일 고장에는 해당 호기의 발전기 정지, 결빙 폭풍이나 산불처럼 관련 소외전원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 위협이 포함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출력 운전이 가능합니다. 영향받은 전력원이 72시간 안에 복구되면 제한 없는 운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복구되지 않으면 발전소별 기술 규격에 따라 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72시간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전력망 기능, 수행 능력과 예비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 입장 2는 손해 교류전원 하나가 부족한 경우를 다룹니다. 다중성 확보용 비상 디젤 발전기가 24시간 이내 공통원인 고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평가되거나 발전소별 기술 규격에 따라 운전 가능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전소별 기술 규격이 정한 기간 안에 계속 출력 운전이 가능합니다. 영향받은 전력원이 허용 시간 안에 복구되면 제한 없는 운전을 재개할 수 있고 복구되지 않으면 호기 정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비상 디젤 발전기 하나가 부족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비상 디젤 발전기의 기능 검증과 공통원인 취약성 평가가 핵심입니다. 규제 입장 3은 소외 교류 전원 둘이 부족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 24시간 또는 발전소별 기술 규격 기간 안에 적어도 하나의 소외 전원이 복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소외 전원이 모두 복구되면 제한 없는 운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복구되면 규제 입장 1 조건으로 총 72시간 이하의 계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첫 24시간 안에 하나도 복구되지 않으면 6시간 이내의 비등 수용 원전은 고운정지 운전 모드인 모드 3으로
가압 수형 원전은 고온대기 운전 모드인 모드 3 또는 발전소별 기술 규격이 정하는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드 3는 원자로가 출력 운전을 중단하고 안전한 고온 정지 또는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운전 모드입니다. 규제 입장 4는 소해 전원과 손해 교류 전원이 각각 하나씩 부족한 복합 열화 상태를 다룹니다. 이 경우 12시간 안에 적어도 하나의 영향받은 전력원이 복구될 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전력망 용량과 전압이 후속 단일 고장으로 소해 전원 전부 상실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두 전력원이 모두 12시간 안에 복구되면 제한 없는 운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복구되면 규제 입장 1 또는 이 조건으로 총 72시간 이하의 계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둘 다 복구되지 않으면 발전소별 기술 규격에 따라 정지해야 합니다. 이 복합 열화 상태에서는 전력원 종류가 서로 다르더라도 모선 고장이나 개폐 고장에 의해 전체 비상전원 기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규제 입장 5는 손해 교류 전원 둘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출력 운전만 가능합니다. 두 전력원이 이 시간 안에 모두 복구되면 제한 없는 운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복구되면 규제 입장 2 조건으로 총 72시간 이하의 계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 안에 손해 교류 전원을 하나도 복구하지 못하면 발전소별 기술 규격에 따라 정지해야 합니다. 규제 입장 6은 손해 직류 전원 하나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출력 운전이 가능합니다. 영향받은 직류 전원이 이 시간 안에 복구되면 제한 없는 운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복구되지 않으면 발전소별 기술 규격에 따라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중에는 직류계통의 요구 기능을 면밀히 감시하고 전원 교차 연결 또는 선택부하 차단 같은 조치를 취해 안전정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규제 입장 7은 변환장치 하나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표준 기술 규격의 24시간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출력 운전이 가능합니다. 영향받은 변환장치가 이 기간 안에 복구되면 제한 없는 운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복구되지 않으면 발전소별 기술 규격에 따라 정지해야 합니다. 이 세 경우의 공통점은 손해 전력계통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손해 교류와 직류는 사고 완화와 안전정지 기능을 직접 지원하므로 허용 운전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며 복구 실패 시 정지 조치가 빠르게 요구됩니다. 전력원 부족 상태별 완료 시간은 열화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소해 교류 전원 하나가 부족한 경우에는 후속 단일 고장이 소해 전원 전부 상실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전력망 기능, 수행 능력과 예비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대 72시간까지 계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복구되지 않으면 발전소별 기술 규격에 따라 정지해야 합니다. 손해 교류 전원 하나가 부족한 경우에는 발전소별 기술 규격 기간, 일반적으로 최대 72시간까지 계속 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중복 비상디젤 발전기가 24시간 이내 공통원인 고장에서 자유롭거나 운전 가능해야 합니다. 복구되지 않으면 호기 정지가 요구됩니다. 소해 교류 전원 둘이 부족한 경우에는 24시간 또는 발전소별 기술 규격 기간 안에 적어도 하나의 소해 전원 복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복구하지 못하면 6시간 이내에 모드 3 또는 발전소별 기술 규격이 정한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소해 전원과 손해 교류 전원이 각각 하나씩 부족한 경우에는 12시간 안에 하나 이상의 영향받은 전력원 복구 가능성과 전력망 용량, 전압의 적정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손해 교류 전원 둘이 부족한 경우와 손해 직류 전원 하나가 부족한 경우에는 각각 2시간이라는 매우 짧은 계속 운전 시간이 적용됩니다. 변환장치 하나가 부족한 경우에는 24시간이 기준입니다. 이 완료 시간들은 단순 복구 목표가 아니라 전력계통 열화 상태에서 발전소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 노출 시간의 규제적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행절은 지원자와 면허 소지자가 이 지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직원이 이 지침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급적 규제 변경과 승인사항 확정성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10CFR 50.109는 소급적 규제 변경 규칙로 불리며 기존 원전 시설에 사후적으로 새로운 요구사항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규제 절차를 정합니다. 10CFR 파트 52의 승인사항 확정성은 설계 인증이나 통합 면허에서 이미 확정된 쟁점이 임의로 다시 열리지 않도록 하는 승인사항 확정성을 뜻합니다. 뉴 레그 1사 연구는 소급적 규제 변경 판단을 위한 지침이고 관리지침 8.4는 시설별 소급적 규제 변경과 관련 정보 요청을 관리하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내부 관리 지침입니다. 이 문서들은 규제 지침이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 자동으로 새로운 의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규제 요건이 부과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행절의 핵심은 RG 1.93이 유용한 수용 지침이지만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 자동으로 강제되는 새로운 규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지침을 사용하거나 인허가 기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수용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와 면허 소지자는 기초 NRC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RG 1.93을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자는 신규 허가나 설계 인증을 신청하는 주체를 의미하고 면허 소지자는 이미 운전면허나 관련 인허가를 보유한 원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 지침과 다른 방법 또는 해법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안이 관련된 RC 규정 준수를 입증한다는 충분한 근거와 정보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즉, 규제 지침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행 면허 소지자는 현재 인허가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전에 적합하다고 본 지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적합한 지침에는 이 규제 지침의 이전 버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기준은 발전소가 인허가를 받을 때 약속하고 승인받은 설계, 운전, 분석, 절차의 총체입니다. 면허 소지자는 10CFR 50.59에 따른 시설 설계 변경처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승인이 필요 없는 조치에도 이 지침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현안이나 검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 지침의 전체 또는 적용 가능한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침 사용이 자발적이더라도 실제 운전 판단에서는 발전소별 기술 규격과 인허가 기준이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직원은 발전소별 운전 쟁점 논의에서 기초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하나의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RG 1.93과 일관된 조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준에 이전 RG 1.93 버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소급적 규제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해당 시설 인허가 기준의 일부가 아니라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직원은 지침 미준수가 곧 기초 규정 위반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 지침은 규정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면허 소지자의 법적 의무 범위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면허 변경 또는 설계 운전 변경을 요청하고 그 요청 검토에 이 지침의 주제가 필수적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직원은 이 지침 또는 동등한 대안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CFR 50.109 가항 1호의 소급적 규제 변경이나 10CFR 파트 52의 승인사항 확정성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직원은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 이 지침 사용을 강요하거나 일반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 채택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RG 1.93이 규제 실무에서 참고될 수 있지만 기존 인허가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RG 1.93은 현재 면허 소지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기존 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지침 발행은 내부 소급적 규제 변경 정책과 절차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졌으며 10CFR 50.109 가항 1호의 소급적 규제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RG 1.93은
10CFR 파트 52의 승인사항 확정성 조항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승인사항 확정성 조항은 설계 인증, 표준 설계 승인, 통합 면허 등에서 확정된 쟁점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적 장치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 지침을 이행절의 설명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지침 적용을 요구한다고 판단하면 소급적 규제 변경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은 뉴 레그 1409와 NRC 관리지침 8.4의 지침에 따라 수행됩니다. 여기서 이의 제기는 규제기관의 요구가 정당한 소급적 규제 변경 절차를 따랐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지원자는 10CFR 50.109 가항 3호에 적용되는 경우 새로운 규칙, 명령, 지침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절은 한편으로는 기존 면허 소지자의 권리와 인허가 기준 안정성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또는 변경 신청의 수용성 판단에서 최신 지침을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합니다. 참고문헌 1부터 5까지는 개선형 표준기술 규격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뉴 레그 문서입니다. 뉴 레그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발행하는 기술 보고서이며 여기서는 원전 유형별 기술 규격과 근거 문서를 제공합니다. 뉴 레그 1430은 밥콕 앤드 윌콕스 계열 원전에 대한 기술 규격과 근거 문서이며 뉴 레그 1431은 웨스팅하우스 계열 원전에 대한 표준기술 규격입니다. 뉴 레그 1432는 컴퍼스천 엔지니어링 계열 원전에 적용되는 표준기술 규격이고 뉴 레그 1433은 제너럴 일렉트릭 플랜트 BWR4에 대한 표준기술 규격입니다. 뉴 레그 1434는 제너럴 일렉트릭 플랜트 BWR6에 대한 표준기술 규격입니다. 기술 규격과 근거는 기술 규격 본문과 그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문서 체계입니다. 기술 규격은 운전 제한, 감시 시험, 요구 조치, 완료 시간을 규정하고 근거 문서는 왜 그런 요건이 설정되었는지 설명합니다. RG 1.93은 전력원 가용성 판단에서 이 개선형 표준기술 규격 체계와 일관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원 부족 상태의 허용 시간과 복구 실패 시 조치는 규제 지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원전 유형과 발전소별 기술 규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6부터 1형까지는 법령, 전력망 신뢰도, 정비 규칙, 전체 교류 전원 상실 문제와 관련됩니다. 10CFR 파트 50은 생산 및 이용시설의 국내 인허가 규정이며 제한 조건, GDC 17, 정비 규칙 등 전력원 가용성 판단의 법적 기반과 연결됩니다. GL2006-02는 전력망 신뢰도, 발전소 위험, 소외전원 운전 가능성을 다룬 일반 서한입니다. RG 1.93은 발전소와 송전계통 운영자 사이의 통신, 전력망 분석도구, 정비 위험 평가에서 전력망 신뢰도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규제 문서입니다. 10CFR 50.65는 원자력 발전소 정비 효과 감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비 규칙이라고 부르며 정비활동 위험평가와 전력망 신뢰도 평가의 법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NUC 001-2는 NERC가 발행한 NUC LEALPLANTINTINFACECOORDINATION 표준으로 원전 운영자와 송전 주체 사이의 인터페이스 요건을 정리합니다. 10CFR 50.63은 모든 교류전원 상실, 즉 전체 교류전원 상실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전체 교류전원 상실은 소의 교류전원과 손의 교류전원이 모두 상실되는 심각한 전력상실 상태를 뜻합니다. RG 1.93의 전력원 가용성 논리는 이런 전체 교류전원 상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운전 판단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전력원 가용성 문제는 단순히 한 전력원이 고장났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전력원의 용량, 기능 수행 능력, 신뢰도, 가용성이 제한 조건과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전력원이 하나 부족해도 남은 전력원이 충분히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복구 가능성이 높다면 일정 기간 계속 운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아있는 전력원이 공통원인 고장이나 송전망 우발 상황에 취약하면 허용 시간 안에서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해 전원 판단은 발전소 내부 전기 설비 상태뿐 아니라 송전망 상태, 송전계통 운영자의 우발 상황 분석, 정지 후 전압 예측과 연결됩니다. 정지 후 전압은 발전소가 정지한 뒤 송전망 전력 흐름이 바뀌면서 소해 전원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계속운전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규격 요구 조치, 완료 시간, 남은 전력원의 품질, 추가 열화 가능성, 정지 위험을 함께 비교한 결과입니다. 복구 실패 시에는 발전소별 기술 규격에 따른 질서 있는 정지가 기본 원칙이며 정지 중에도 전력망 안정성과 요구되는 전력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RG 1.93은 자발적 수용 방법이며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 강제되는 소급적 규제 변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 판단에서는 기술 규격과 발전소별 인허가 기준이 항상 우선합니다. 따라서 현장 적용에서는 RG 1.93의 일반 논리와 발전소별 기술 규격, 송전망 상태, 정비 위험 평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G 1.93의 적용 구조는 전력원 부족 상태에서 안전한 계속운전, 복구, 정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전력원 상태는 7단계로 분류되며 각 단계마다 허용 계속운전 시간과 복구 실패 시 정지 조치가 다릅니다. 전력망 신뢰도, 송전계통 운영자와의 통신, N-1 우발 상황, 정지 후 전압 예측은 소해전원 운전 가능성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소해전원은 발전소 내부 설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송전망 상태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규격이 허용하는 시간 안에서도 남은 전력원의 신뢰도, 가용성, 기능 수행 능력, 추가 열화 위험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완료 시간은 단순한 유예 시간이 아니라 발전소가 전력계통 열화 상태에 노출될 수 있는 규제상 한계입니다. 지침의 사용은 자발적이지만 발전소별 기술 규격과 인허가 기준이 구체적 운전 조치의 우선 기준입니다. 따라서 RG 1.93은 현장 운전원이 전력원 부족 상황에서 계속운전 위험과 정지 위험을 균형 있게 비교하고 규정과 기술 규격에 맞는 조치를 선택하도록 돕는 실무적 규제 지침입니다.